이걸 너무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결국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도 결국에는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여러분들께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려지는 부케를 사업 아이템으로 만든 리부케의 창시자 킨다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는 이서를 키우고 사회에선 여성들의 성장을 위해 돕는 여성 창업 컨설턴트 킨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솔이도 키우고 있잖아요. 찬솔이도 키우고 이서도 키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솔님은 남편이십니다.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자, 먼저 리부케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리부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리부케를 창업을 하게 된 건 처음에 사실 리부케는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제가 80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제가 캔들 공방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캔들이라는 아이템이 그때 당시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유행하는 아이템을 쫓아서 한 1년 정도 공방 생활을 하다가 우연하게 부케를 보존하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15명 정도가 참석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게 아이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템이 안 되는지 제가 설명 한번 해봐 드릴게요. 리부케 부케 말리기 선물이거든요. 이게 신부가 친구한테 부케를 던져요. 그럼 그 친구가 받죠. 그럼 그 친구가 보통 어떤 친구가 받죠?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 그쵸. 그럼 제일 친하니까 축의금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20만 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그쵸. 보통 10에서 20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근데 이 부케 말리기 선물이 최소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추가로 10만 원 써서 신부에게 다시 준다? 생각보다 되게 큰 지출이거든요. 그쵸. 그걸 받은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축의금도 내야 되는데, 그쵸. 이걸 또다시 선물로 해주려면 그쵸. 돈이 또 드니까 그쵸. 부담되죠. 부담되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 아이템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되는 아이템이다 라고 다들 말렸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엄마는 드라이 플라워니까 더 안 된다. 엄마가 말리면 정답입니다. 엄마가 말리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세미나에서 배우고 나서 제가 정말 안 말려본 꽃이 없을 정도로 연구에 엄청 몰두를 하게 된 게 리부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캔들 공방을 하시다가 그런 세미나에 갔다가 꽃 말리는 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쵸. 근데 혹시 집에 리부케 있지 않으세요? 저 있어요. 저는 제 아내 친구분, 이제 직장 동료분이 그걸 받으셨는데, 그거를 아까 캔들 공방 하셨다고 했잖아요. 향초 형태로 해가지고 말린 꽃을 거기다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것도 리부케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부케를 향초처럼 만들어서 다시 선물해 주셨어요. 그쵸. 그게 사실 리부케의 시작인데요. 이게 보통 드라이 플라워 하면 뒤집어서 말리잖아요. 근데 리부케는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여서, 물론 캔들에 넣기도 해요, 여전히. 하지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서 그날의 그 부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리부케의 약간 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도 말리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내가 축의금도 냈는데 이걸 굳이 돈 써서 다시 신부에게 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우선 너무 예뻤고 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웨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한 번뿐이고. 그쵸. 우선 진짜 예뻐야 돼요. 근데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무조건 될 거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우선 스토리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결혼을 보통 한 번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두 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번도 가능하죠. 보통은 이제 한 번 하니까 사람들이 웨딩에 돈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쵸. 돈을 아끼지 않죠. 그쵸. 저는 이거를 꽃집 마케팅이 아니라 웨딩 마케팅으로 결합하면 될 것 같았어요. 아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케팅적으로 혹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신 거죠. 그쵸. 왜냐면 사실 이거 꽃집 마케팅으로 접근을 하면 꽃은 특별한 날에만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딩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높은 퀄리티를 원하고 좀 돈을 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웨딩 마케팅으로 풀어봐야겠다, 스토리텔링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조금 더 확신이 제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그쵸. 스토리텔링 혹은 마케팅적으로 풀어내면 사람들의 니즈가 있겠다. 무조건이요. 그래서 10만 원보다 가치를 더 많이 주면 1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리부케 창업을 시작하게 되신 그쵸, 거군요. 그쵸. 리부케라는 말 자체가 그럼 다혜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그걸 또 얘기하면 한 이틀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만할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아이템이 나왔을 때 사실 부를 말이 없었어요. 부케 말리기. 그쵸. 부케 말리기 선물, 뭐 말린 부케 선물. 근데 이게 너무 길고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해외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해외는 더 어려워요. 프리저베이션 플라워 부케 뭐 이렇게 프리저베이션 부케 너무 어렵죠.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이름 정하기 달인이거든요. 진짜 300명 이상의 수강생님의 네이밍을 제가 다 해줄 정도로 제가 진짜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무조건 쉬워야 한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그래도 약간의 상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부케라고 하는 의미에서 리부케를 그냥 합성어 한 거죠. 근데 네이밍 너무 좋은 게 리부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부케를 다시 뭔가로 만든다.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낼 때 사람들이 옆에서 상표권 등록해라. 무조건 해야죠. 해라 했는데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 이 단어를 저만 쓰고 싶지 않았어요. 백과사전에 요즘에 신조어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네. 뭔가 요즘에 쓰는 말도 막 바뀌잖아요. 개정되면서. 저는 리부케가 언젠가는 국어사전이랑 뭐 영문사전. 외래어 사전 이런데. 그쵸. 그런데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약간 뭔가 통상어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상표 등록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지금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아직은 아직은 아직까지는? 네, 사전에 안 나오네요. 사전에 근데 리부케라는 명칭이 다 쓰여요, 여기저기. 그렇죠. 근데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게 볼보 안전벨트 아세요? 몰라요. 그 안전벨트가 3점 안전벨트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차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안전벨트였대요. 근데 볼보가 이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각선 및 가로 요 형태를 착안을 해서 발명을 했는데 그거를 다른 회사들한테 그냥 다 풀었대요. 모두가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볼보는 혹시 안 서운하대요? 볼보요? 왜냐면 볼보 아시니까. 볼보 저 모르는데요. 다혜님은 조금 서운하신가요? 네, 서운해요. 요새 좀 서운해서 유튜브 출연도 하게 된 건데 요즘에는 리부케를 제가 만든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활동을 안 한 것도 물론 이유가 있는데 제가 활동을 안 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만든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시작했다. 네, 알아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단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알리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혜님은 확신이 있었는데 세상은 원래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쵸. 일단 리부케를 내가 출시를 하고 이걸 상품화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망했을 것 같은데. 뭐든 처음은 그렇잖아요. 맞아. 처음에는 진짜 반응이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고 문의는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그 파카님이 받으셨던 캔들에 있는 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아예 반응이 아예 없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문의에 비해서 주문으로 넘어오는 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고 너무 생소하잖아요. 뭐 파는 데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곤 하지만 이게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지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담았어요. 그래서 안 하면 서운하게 하는 문화 또는 이것을 뭔가 했을 때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케를 말려서 100일 안에 전달을 하면 또 100일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시작한 거죠. 잘 갖다 붙이셨네요. 그랬더니 한 명이 산 거예요. 친구 한 명이. 예를 들어 친구 한 명이 사요. 그럼 친구 한 명이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예비 신부예요? 네. 그럼 예비 신부도 결혼하죠. 오. 그럼 또 던져요? 그쵸. 이게 완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했지만 하기 시작하면 막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받았을 때 또 인증샷도 올리고 그죠, 인스타그램에 그죠. 보면 이거 예쁜데?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퍼져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딱 정답인 게 인증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요. 자랑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는 신혼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쵸. 인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예쁜 부케가 다시 말려져서 나한테 왔어. 그쵸. 그래서 다들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코로나 시기에 처음에 이제 한 명이었는데요.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저희가 계단이 있었거든요, 매장에. 계단에 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부케를 맡겼어요. 그 정도로요? 그러면 그래도 완전 초반에는 잘 안 되셨지만 그래도 금방 입소문이 타서 1년 안에 그쵸.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셨네요. 맞아요. 그 후기도 잘 쌓았고 사실 근데 처음부터 엄청 좋은 후기를 받거나 엄청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없애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좀 왔던 것 같고 그런 마케팅이 좀 먹혔다라고 하면서 도미노가 진짜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럼 월 매출로 잘 나올 때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한 달에 부케가 원래 저희가 평균 막 10개 팔 때는 와 10개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달에 한 300개 정도 팔았어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부케만 300개를 말린 거거든요. 와. 한 달에. 말리기 장인이시네요. 그쵸. 엄청 말렸으니까 거의 저희가 그것 때문에 원래는 한 20평이었는데 50평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사무실을요? 네. 어. 너무 부케가 많아가지고. 되게 잘 되셨었구나. 그랬던 기억도 있네요. 근데 이제 뭐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물량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은 잘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엔 진짜 힘든데 이것도 결국엔 시스템의 싸움인데요. 이게 건조하고 제작하고 이게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어지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게 하루는 말리기만 해요. 그리고 하루는 제작만 하고요. 하루는 택배만 싸는 거예요. 하긴 오히려 한 개씩 하는 것보다 여러 건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개 받을 때랑 10개 받을 때랑 뭐 300개 받을 때랑 뭐 그렇게 엄청 300배 힘들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사업이 점점 잘 되면서 이걸 또 확장할 수 있었는데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아까 안 말려본 부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안 받아본 신부님의 종류도 없고요. 안 받아본 신부님의 친구 종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부케를 9,000개 정도 말렸거든요. 9,000개를 말렸다면 9,000명의 신부를 만난 게 아니라 18,000명의 신부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신랑까지 하면은 훨씬 많죠? 그러게요. 그거 생각 못했네요. 27,000명. 부케를 말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도 되게 어려웠는데 손님들과 CS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웨딩 마케팅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것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좀 쉽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케 말리는 것도 알려주지만 마케팅이나 CS 관련된 그쵸. 것들까지. 저는 처음에 배울 때 부케 말리는 아주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게 건조도 기술이지만 사실 그 판매하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전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까지. 그래서 제 리부케 플로리스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두껍거든요. 그게 한자 한자 그냥 어디 네이버에 찾아서 한 게 아니라 다 제 사례예요. 100%. 이게 뭐냐면 어떤 고객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딱 겪었을 때 그때 씁니다. 막 쓰면서 사례들을 하나하나 덧붙여 가고요.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의 그런 사례들이 뭔가 지어낸 게 아니라 100% 사례거든요. 이런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누군가는 나처럼 창업할 때 손님들을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배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결국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좀 겪어본 사람이 그쵸. 써놓은 매뉴얼. 그쵸.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본인만의 교재를 또 만드셨고 협회까지 같이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한국 플라워 교육협회? 네, 맞아요. 제가 협회를 설립할 때 플라워 교육협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육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제가 이제 교재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마케팅 이야기하고 뭐 건조 테크닉 얘기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넣었던 이것을 표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그냥 건조 기술만 나오는 그런 과정들과는 좀 다르게 마케팅과 리부케를 좀 엮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약간 제 자랑인데요. 저희 협회 안 들을래. 네, 오늘 나와주신 네. 저희 협회에 있는 모든 자격증 이름이 직업명이거든요. 리부케 플로리스트, 실크 플로리스트, 페이퍼 플로리스트, 자이언트 플로리스트 이렇게 뭔가 직업 이름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는데 자격증명으로. 그쵸. 제가 그렇게 만든 이유가 사실 리부케라고 하는 건조 기술을 배우는 건 꽃집에서 하나의 아이템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거 말고 그냥 이걸 배우면 내가 하나의 직업을 갖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협회 설립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남자친구 뭐해? 그럼 변호사야. 그럼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뭔가 너 남자친구 뭐해? 회계사야. 그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말이 길어진다는 건 뭔가 그걸 직업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쵸. 전 그게 특히 여성들이 내가 꽃집을 하는데 내가 부케 말리기를 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난 플로리스트야. 했으면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뭔가 너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협회를 딱 설립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리부케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자격증을 준다? 그럼 그들이 리부케 플로리스트가 된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협회를 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걸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배운 다음 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오, 좋은데요? 칭찬 너무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사실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원래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서로 칭찬할 생각은 안 하고 빈틈 보이면 그냥 바로 깎아내리는 원래 이런 대화도 좀 오랜만이네요. 너무 사연님이랑 어색하네요. 서로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협회까지 이제 설립을 하게 되셨네요. 근데 뭔가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그 전에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 혹은 여성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그냥 개인 사업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쨌든 다혜님의 이런 스토리를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남들이 반대했지만 내가 가능성을 본 곳에 올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디벨롭 시켜서 사람들이 줄 설 정도로까지 올라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올라선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이걸 교재를 만들고 협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 사람들까지 배출해내는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만드신 거네요. 그쵸. 오. 그게 지금은 저한테 이제 자동화 수익이 됐고 협회의 대표라는 직함도 또 만들어졌고 그쵸.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한국플라워교육협회 협회 대표로서 주로 활동을 하실 건가요? 제가 한국플라워교육협회가 한 1000명이 넘었어요. 협회원이. 1000명이 넘었고 지금 뭐 리부케 플로리스트도 당연히 있지만 요새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 또 요새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페이퍼 플로리스트나 자이언트 플로리스트, 뭐 실크 플로리스트처럼 이제 생화가 아닌 뭔가 이런 시들지 않는 꽃 안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협회에 있거든요. 설립 단계에서부터 있었던 아이템들인데요. 이 아이템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 대부분 여성들이 창업하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몰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의 결핍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이템을 배우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모르셔서 협회원이 1000명이 있지만 1000명이 다 돈을 벌고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 그중에 700명 정도가 실제로 창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만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셨고 나머지는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좀 매출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킨다이라고 활동을 하게 된 게 바로 그런 건데요. 킨다이를 활동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뭔가 요거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요 마케팅만 좀 하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가 킨다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리부케, 부케 말리기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창업을 앞으로는 좀 도와주고 싶다.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운영하시는 홈페이지도 킨넥트, 맞아요. 킨다해, 뭐 커넥트 이런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원래 이기적이시잖아요. 농담입니다. 이게 킨다이, 그러니까 킨이란 뜻이 예민하고 뾰족하게 열정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뾰족한 시선과 이런 마케팅 힘으로 조금 그런 아이템은 있지만 돈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템 발굴을 제가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첫 번째로 런칭했던 게 페이퍼 플라워로 포토존을 창업하는 거였거든요. 그 아이템을 창업하신 분이 제주도에서 창업을 하신 분인데 실제 제주도를 지금 다 섭렵하셔가지고 월 매출이 진짜 많이 나오세요. 그분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이거 제가 팔게 해달라 이 아이템을. 당신의 아이템을 좀 다른 분들께도.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1기로 모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고 실제로 그들이 현재 지금 매출을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여성분들이 이걸 좀 잘 배워가지고 정말 돈을 벌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과 마케팅을 좀 잘 결합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제가 도와주는 그런 게 킨넥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듣는 분들을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강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지만 이 진정한 교육자의 마인드는 이걸로 내가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하는 게 맞아요. 진정한 교육자라고 생각하고 다혜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여파가 조금 맞아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아버지도 실무 교육을 하시거든요. 현장 실무 교육을 하시는데 결국엔 사람들이 현장을 봐야 하거든요. 현장을 봐야 하고 현장의 실무를 귀로 듣던 몸으로 듣던 어쨌든 경험을 해야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단순하게 뭐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마케팅,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공예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현장 경험. 그러니까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다양한 정말 좋은 경험들을 교육으로 좀 잘 풀어내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게 킨넥트고 저희 강사님들도 제가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들도 기꺼이 네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좀 그런 마음이 좀 저랑 잘 맞는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다혜님이 꼭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혜님이 잘 되셔야 또 이제 많은 여성 창업가분들이 탄생을 하실 테고 또 여성분들이 결혼을 할 즈음 혹은 이제 아이를 낳을 즈음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걸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여성 창업가분들 혹은 예비 사업가분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남들보다 많이 공부해서 또는 남들보다 많이 경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하면 저도 정말 너무 평범했어요. 왜냐면 제가 800만 원을 창업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8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겐 엄청 크지만 창업시장에서 보면 거의 뭐 초소자본에 가까운 그쵸. 거죠? 최소 8천은 가지고 그쵸. 창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제 역할을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결국 받으시는 분들이 이걸 너무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완벽보다는 일단 좀 실행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네. 좋겠다. 왜냐면 결국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결국에는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여러분들께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가볍게나마 네. 지인한테 판매해보는 것부터 맞아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공감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뭐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막상 이 실행을 하려고 하지만 실행을 못하게 막는 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강하거나 완벽주의로 가다 맞아. 보면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 준비되면 일단 해라. 20%는 하면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겠네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또 다른 메시지는 축적의 힘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모래의 성으로 쌓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벽돌집으로 하나하나 짓다 보면 아기들이 삼형제에서도 늑대가 못 부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것을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자만이나 오만이 저는 결국에 시작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 쌓아서 축적이 결국엔 이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오늘도 축적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결국에는 하나라도 하고 있는가인데 결국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처럼 무조건 해라인데 아까 80% 말씀하셨잖아요. 전 사실 먼저 발부터 냅니다. 그냥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무너지거든요. 무조건 무너져요. 이게 무조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넘어졌을 때 좀 덜 아픈데 절대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무조건 무너집니다. 무조건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언젠가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축적을 하다 보면 언젠가 3년 뒤에는 축적했던 나의 경험들이 나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쌓입니다. 분명.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SNS도 하고 있고 제품 판매도 하고 있고 뭐 작가 활동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예전에 뭐 망했던 블로그, 예전에 뭔가 어디 갔다가 거절당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그때는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자산이 되어 있고 맞아요. 지금 분명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저의 절친이자 여성들의 창업을 돕는 킨다이님을 모시고 얘기 나눴는데요. 여성 창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킨다이님 인스타그램 계정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DM을 보내주시면 답을 다 네. 항상 해주시죠? 그럼요. 무조건 답해드리고요. 제가 강의장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전화번호 공개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00명 강의장 가면 2명도 연락 안 하세요. 그때 연락 한 분 오셔서 그분 직원으로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고민이 있다. 여성으로서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 또는 여성으로서 자기 이름을 서고 싶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꼭 DM을 주세요.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켄다이님. 감사합니다.